제가 20초를 딱 셀 거예요. 20초. 아시겠죠? 20초를 셀 건데, 자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20초 안에 몇 번을 따박따박 쓸 수 있는지, 몇 번을 쓰는지 제가 세어볼 거예요. 본인이 세시면 돼요. 자, 20초 시간 재볼 겁니다. 준비됐어요? 네. 본인 이름 준비, 시작! 자, 개수 한번 세보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획수가 많은 사람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 복글복이에요. 몇 개요? 쭉. 오케이. 자, 써주 끝이 아닙니다. 자, 다시 펜을 드시는데 이번에는 왼손을 다 오른손 잡으시죠? 왼손 잡으세요. 똑같이 20초 세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 이번에 선물은 뭐냐면 이걸로 드릴 거예요. 자, 준비. 아니, 이걸 많이 쓰는 사람 드린다고. 네, 개수를. 예, 준비, 시작. 여기까지. 자, 시작부터 쇼킹합니다. 쇼킹하죠? 자, 한번 보세요. 서로 우리 팀은 여기 이제 같은 조원이신데요. 서로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내밀어 보시고, 여기도 같은 조원들끼리 한번 쭉 내밀어 보시고. 난리가 났어요? 자, 보셨어. 혹시 그 왼손으로 글자, 이름을 3개 이상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이분은 가능해요. 왜냐, 이분이 예술가예요. 이 손을 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라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오른손 왼손을 다 쓰시는 분이니까 좀 유리하신 분인 것 같은데. 몇 개 썼어요? 4개. 와, 박수 주세요. 일단 선물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선물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복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긁어보시고요. 자, 아마 쓰시면서 느낀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사 나누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면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강사님들끼리 알고 모르고 다 있으시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냥 하시고, 요 활동에 대한 소감까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1분 30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네. 예, 이쪽부터 해서 요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소개 그냥 일어서서 잠깐 나오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리더십 때 여러 가지 파트를 건들잖아요. 리더십 때도.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업무적인 소통을 할 때 업무적으로 직원과 어떻게 잘 소통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서적인 소통이에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관리자. 일은 끝장나게 잘해. 진짜 얄미울 정도로 그냥 정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도로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힘듦이 있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뭔가 힘든 게 있으면은 말해라고 말해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끌려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이제 우리 강사님들은 리더십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결국 이제 관리자와 관리자적 자질과 리더적 자질이 둘 다 같이 다 있어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둘 다 있어야 된다.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너무 사람만 보다가 일을 물으면 일을 몰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어쨌든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저는 관리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소통 쪽은 아무래도 리더 쪽이 조금, 리더적 자질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서적인 소통 쪽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지만 이쪽이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자칫. 일에 파묻히다 보면 이 부분 놓칠 수 있는. 근데 일이라는 게 어때요? 일을 하지만 그 일 밑에는 일에 관한 사람들의 어떤 관계, 민감함, 감정, 이게 다 안에 들어있을 포함이 다 돼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될 수도 있고, 배신감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찰나찰나 순간에. 찰나찰나 순간.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리더가 만약에 그렇대요.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있잖아. 옛날에 왜 남자는 뭐 평생 3번, 우리 옛날 그런 교육 있잖아. 남자는 뭐 옛날 그죠? 어르신들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평생 뭐 3번 운다? 그런 거 진짜 식상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렇게 감정을 좀 감추게 하고 이랬던 우리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 보면 이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무게 잡고 이제 딱 있는 게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두 가지 같아요. 이제 이게 감정을 내 감정을 알고 컨트롤하는 거 하고 이해되시죠? 내가 내 감정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아는데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내 감정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로 올라갈수록. 왜 이게 중요하죠? 내가 내 감정을 마음대로 뿜어내면 그게 우리 회사 분위기로 다 연결이 돼버려요. 그날 사무실 분위기가 끝장이 나버려. 부장님 맞죠? 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너무 재미있는 일화를 봤는데 항상 이렇게 올백처럼 쫙 이게 무슨 포마드 기름 쫙 바르시는 팀장님이 계셨어요. 항상 못 내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야. 딱 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약간 기름 냄새 살짝 나면서 이렇게 약간 이글거리면 이게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딱 우리 팀장님 하면 그 스타일 아시잖아요. 딱 포마드 기름 쫙 발라가지고 항상 오는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게 안 바르고 올 때가 있대요. 그럼 사람이 달라 보여. 이게 사자머리 이게 푸석푸석하게 오잖아. 그날은 무슨 날이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은 사람들 그냥 완전히 우리 말하면 기는 거죠. 야, 이제 봐봐. 머리 지금 안 발랐다. 막 이러면서.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리더는 자기 조절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조절하기 전에 내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공부를 어릴 때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 남성으로 봤을 때 부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감성을 표현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 부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감정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 감정을 알아야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죠? 내 감정을 알아야 우리 직원의 힘듦도 보입니다. 다른 직원의 감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 감정을 너무 절제하면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이 또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감정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니까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고 뭐죠? 강정이에요. 이름 말이 헷갈립니다. 감정, 강정. 똑같습니다. 로직이. 내 강점을 알아야 일단 순서가 뭐라고요? 내 거부터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 거를 찾고 내 거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강점에 내가 계속 파묻히다 보면 막 모든 게 강점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요게 내 강점, 계속 이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친구도 강점이 있을 텐데 하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순서가. 오늘 갑자기 이 교육 듣는다고 갑자기 이 친구한테 강점이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강점, 항상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나로부터 애를 쓰고 나로부터 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이게 이제 주변이 보이면서 연결하고 싶은 거죠. 아, 저 친구도 이번에 나는 이런 강점이, 저 친구도 분명히 강점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나부터 시작한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감정 코칭도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강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로직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점의 정의 및 개념인데요. 저는 인간관을 좀 가지고 왔어요. 깊게 공부를 하려면 이것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것만 가지고 파고들질 않았습니다. 그냥 배경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그 X이론, Y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맥그리거 교수님이 계신데,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조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직 내에서 직원들을 볼 때 약간은 이게 좀 이제 과도하게 약간 좀 이렇게 말을 좀 쓰긴 썼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빡시게 돌려야 된다. 하고 뭘 해야지 사람들이 움직인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인간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X이론이라고 하고 있죠.
사람들은 원래 가만 놔두면 책임도 지기 싫어하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천성이 게으르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X이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관리를 할 때 어떻게 되죠? 권위적이고 관로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억압하고 뭐 통제하고 감시 감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리더십이었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의 리더십은 X가 아니라 Y론에 거의 가까운 리더십이죠. 바뀌었죠, 많이? 많이 트렌드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다?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조금 저는 나는 이게 말이 그랬어? 뭐, 어떻게, 뭐, 좋아한다. 나를 해석하시고, 스스로 다 책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는 뭐다? 결국 잠재력이 있다. 우리 코칭 공부하신 분 아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결국 뭐다? 자기가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어빌리티가 있다. 없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거를 끌어올려줄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게 코치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렇지? 그러니까 좀 사람에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동기 유발할 때마다 좀 그죠? 인본주의. 너무 이제 이게 우리는 여기 인본주의보다 뭐다 그냥 그 인격 침해 뭐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완전히 좀 사람을 비하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좀 사람을 좀 존중하자. 자율적 주도성을 가지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하죠. 조직 목표가 옛날에는 딱 필요 없어요. 조직 회사만 보고 달려와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올 사람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이직률이 높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콧방귀를 낄 겁니다. 이게 내 회사입니까? 이게 제 회사예요? 뭐 주식을 좀 주시고 그런 말씀 하시던지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 선생님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게 내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회사는 조직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이 갖고 있는 목표를 어떻게 얼라인 할 거냐, 정렬할 거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아마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회사도 그렇고 기관도 똑같아요. 기관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뭘 많이 느끼냐면 그 회사가 처음에 경영을 쫙 경영 조직도를 보시면 처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지? 미션.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비전. 가슴 뛰는 비전. 그 비전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뭘 구체적인 전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행동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핵심 가치와 비전을 가진 우리 인재를 뽑아야 돼. 인재사. 이게 다 홈페이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10년 전, 20년 전에 만든 것들 지금은 손보는 작업들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에게는 뭐다? 다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다, 없다? 있다. 믿으셔야 돼요. 부장님 믿으셔야 됩니다. 내 밑에 저기 직원들이 아우 답답해. 쟤가 지금 하겠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의심하는 순간 이제 본인도 힘들어지고, 근데 아직은 역량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끌어올려줘야지.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인간관에서 이제 Y론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나게 코칭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스스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역할을 혼자 하면 잘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코치가 옆에서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해줘야 된다. 생각을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코치고, 결국 이게 뭐다? 아까 뭐 Y이론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인간관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 이제 행복에 대한 단어 키워드가 굉장히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 행복하려고 살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긍정심리학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하면 옛날에 저도 심리학 전공한 건 아닌데 뭐 프로이드, 융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일단은 약간 염세적,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나요, 안 나요? 뭐 어릴 때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고 나의 약점은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푸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깊게 공부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긍정심리학이 태동이 된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엄청난 세계대전을 겪고 나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부서진 집은 지면 되는데 몸 아픈 것도 치료하면 되는데 뭐가 치료가 안 돼요? 마음이. 그때 봤던 그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치유가 안 돼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었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도 뭐 전쟁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을 앓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전에 심리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좀 더 밝은 면을 보면서 풀까라고 했었는데 태동이 된 게 긍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긍정심리학을 어떻게 보면 만드신 이제 뭐 창시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자꾸만 저기 어두우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요것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더 잘하는 면을 좀 더 강화해서 이걸 잊어먹게 하자. 이쪽으로 더 나가자라고 한 것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밝은 면에 초점을 좀 맞춥니다. 이 심리학은요. 그리고 여기는 연결해서 이제 뭐다?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천성이 있어요. 덕목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덕목. 그 덕목의 밝은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은 이런 게 갖고 있어요 라고 계속 약점보다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뭐가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역량들을 또는 잠재 능력을 좀 끌어내자 라는 것이 강점 코칭이 되고요. 이 강점 코칭은 이 긍정 심리학에서 좀 기반을 뒀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서 책을 제가 딱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뭐죠? 행복을 느끼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 또는 뭐 개인적인 거 똑같습니다. 뭔가에 내가 몰입을 할 때 어때요? 진짜 행복하지 않나요? 몰입을 한다는 건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게 아니죠. 막 몰입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그죠? 그러니까 같이 즐거움이 또 같이 동반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 되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또 연결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즐거우냐 그리고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거기다 충분히 억지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속 집중해서 쓰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항상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훈련해야 된다. 자기 훈련의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행복이라는 이런 말씀 하지 않나요? 없는 거를 가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계속 깨달아 나가. 이게 연결되면 이 점들이 하루하루 점이 연결되면 그게 선이에요. 그럼 그게 행복인 거예요. 동의하실까요? 네. 찾아주세요. 지금 뭘 찾아? 자기 훈련. 자기가 찾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교육 때도 이야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행복에 진짜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가진 거를 발견? 근데 그거를 계속 되냐 한 번이 아니고 글쎄 내가 가진 거를 아침에 눈 뜨면 내가 가진 거를 발견, 내가 가진 거를 계속 내가 가진 거를 발견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일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로.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요 혹시? 제가 주차하고 주차 이야기. 제가 한 번은요 그 지중해 문학, 뭐 지중해 쪽에 그쪽 이탈리아나 저기 남부 저기 뭐 스페인 이런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대요. 그래서 그 지중해 문학 이쪽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자연을 막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저 거짓말 아니야? 저거 약간 우리는 뭐 저걸 갖고 뭐 반짝이는 햇빛에 부서져 가슴이 저게 뭐지? 약간 나는 햇빛은 저기저기 여기도 있을 텐데 똑같이 있는 햇빛에 왜 저 사람들은 미친 듯이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게 안 될까?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한 몇 달을 심취를 좀 하면서 제가 어떤 이상한 증상이 생겼냐면 그래 분명히 저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닐까. 분명히 저런 기쁨이 있고 행복이 느끼니까 저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쓰는데 저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햇빛은 우리도 있거든. 자연은 우리도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본 게 뭐냐면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집에 딱 가서 주차를 했어요. 근데 아파트가 1층에 이제 그냥 주차하고 아파트 입구에
현관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여기고 많이 걷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바로 띠리디릭 하면 바로 올라가요. 근데 그게 이 아파트에 7년을 사는데 한 번도 그게 습관이잖아요. 주차하고 띠리디릭 올라가고 주차하고 띠리디릭 올라가고 맞잖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주변을 살펴보자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차라고 그게 올라가는 요 사이에 옆에 뭐가 있냐를 봤는데 여기 동백나무가 큰 게 하나 있다는 걸 7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에헤이. 에헤이. 왜냐하면 그냥 하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그러니까 바둑이 안 들어온 거지.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봄이 오는 그 4월 달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머 이렇게 큰 동백나무가 있었나? 있었겠죠 걔는. 근데 내가 몰랐던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동백나무를 옆에 싹 보고 이제 남들이 내가 하는 걸 보면 저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럴까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10분을 관찰해서 10분을 그 나무 앞에서 10분을 관찰할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들을 한번 해보려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계속 해야 돼. 잎을 계속 무슨 현미경은 없지만 잎도 만져보고요. 미끌미끌 만져보고. 유튜브에 나오셨어요. 예? 유튜브에 짤로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맞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백 그 잎이요. 아직 피기 전에 이렇게 몽골이가 져 있잖아요. 내가 너무 놀란 게 그걸 만졌는데 돌덩어리 같아. 맞아. 네. 잎이 얼마나 많은 겹겹이 있는지 걔네들이 숨어가지고 그 잎이 겹이 많이 돼 있으니까 딱 땡땡한 거예요. 돌덩어리 같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안에 수줍게 이렇게 막 겹쳐있는 이게 보면서 막 심장이 뛰는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막 생기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게 나 처음 느꼈어요. 그거를 가슴이 막 진짜 벌렁거리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이걸 느낀 거야. 그래서 저도 똑같았어요. 내가 약간 울컥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어머 나 미쳐 집에 있는 이거 그냥 늘 있던 건 내가 왜 이거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책 제목을 알려주셔가지고. 책은 뭐 워낙 많아요. 그게 제가 지중해 그 책이 뭐 워낙 책을 하나 읽은 게 아니고 책은 도끼다라는 책 아세요? 그 책에 보면 여러 책들을 소개한 게 있는데 지중해 문학을 따로 이렇게 평가한 게 있거든요. 지중해 문학 책을 하나를 깊게 읽었다기보다는 지중해 문학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우리가 다 행복하려고 직장생활도 하고 뭐 이게 그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는 건데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있지? 그거를 내가 못 느끼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그거를 계속 곱씹어보고 이렇게 해서 행복 지수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잘 되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사실 돈 많은 사람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한 삶은 시작. 행복한 삶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대표 강점을 날마다 발휘하여 홀로 만들어가는 것.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일상의 소확행을 이야기를 한때 많이 했다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 잠재가 뭐냐 그걸 다시 이미 있는 거잖아. 이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있는 걸 발견하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죠.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계속 깨우쳐서 내 걸로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또 이런 말씀 하셨네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강점이 개인 조직 행복. 그러니까 강점을 개인적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조직 속으로 파트로 좀 넘겨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 나도 모르게 시간이 잘 가고 하기 싫은 일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집중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좀 더 개발한 강점, 뭔지를 해서 그렇게 좀 조직에서 이런 거 잘 알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쓸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리더십이 많이 강화가 될 수 있고 리더들이 우리 팀원들이 어떤 잠재 역량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부분을 촉진하면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부장님 맞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따로 우리가 나쁜 말로 애를 꼬신다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동기부여, 나쁜 말로 꼬시는 거. 근데 예전에는 회식 가서 술 한잔 먹이고 이렇게 하면 돼. 이제 그게 안 돼. 그런 시대 이미 지났어요. 갈 수도 없고
가면은 애들이 그 가서 분위기 안 돼요. 우리처럼 막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일을 할 때 동기부여는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항상 이렇게 텐션을 올라가서 늘 이런 텐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 주변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자극을 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는 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업무 중에. 업무 후가 아니에요. 업무 후는 없어요. 워라밸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업무 중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리더가 잘 보고 탁탁 그렇게 윤활유처럼 이렇게 촉진을 해줄 거냐. 이 부분의 한 파트가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조금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누구는 여기 중요합니다. 천재인데 무슨 천재죠? 나만의 천재성. 각자 개인의 독특한 천재성을 각자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게 이제 사람마다 보다 잠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Y 이론에 근거한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성을 우리는 강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단은 모든 게 첫 번째 제일 자기인식. 저는 우리 변 대표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모든 꼭 리더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리더는 더 중요하죠. 왜? 리더에게 자기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리더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도록 주변에서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리더에게 해주면은 내가 인식이 돼요. 아, 그래. 내가 그러고 있지. 라는 말을 해주기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의 시간에 말을 좀 했는데 나는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 말이 조금 거치게 나올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의도인데 약간 미묘하게 사람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부장님 아까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하세요 부장님이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해되시죠? 예? 우와, 정말 인생 잘 어떤 분들이세요 보통 이제 예를 들면? 같은 팀에 있는 직원들. 와, 훌륭하신 리더. 이렇게 편하게 그런 말이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는 역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근무한 지 오래된 친구들은 편하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부장이 아까는 조금 그런 거 조금 그런 피드백 받았을 때는 부장님. 뭐 그런 기분 한번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거를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저 사람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다시 한번 얘기할 때는 이제 더 좀 좋아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지는 관계. 서로. 아니 오늘 왜 오셨어요? 우리 부장님. 와, 뭐 너무 훌륭하신데요? 이게 쉽지가 말씀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경험을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건데 사실 이게 이게 말이 쉽지 머리로 이해하자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항상 물론 이제 옆에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인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자기인식이 되면 이제 뭐가 생각이 일어나죠. 인식하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성찰. 그러니까 자기인식 그다음 자기 성찰. 그치 내가 그랬구나. 그때 걔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그랬는데 걔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네. 약간 얘가 오해하는 막 이러면서 성찰이 막 일어나. 처음에 인식이 돼야 성찰이 일어납니다. 인식하지 않고 성찰이 안 일어나잖아요. 인식 그 다음에 성찰 그 다음 뭐죠? 자기 실행. 다음부터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괜찮은 인간으로 살려면 이 세 가지 단계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50대 주부가 됐던 10대 학생이 됐던 뭐 50대 우리 40대 차장님이 됐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내가 좀 더 성숙된 삶을 좀 발전된 삶을 살고 싶으면 항상 뭐다? 자기인식 그 다음 뭐다? 자기 성찰 그 다음 자기 실행 이 루틴만 세 가지만 알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단어로는 그냥 간단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모든 우리가 행위에 이거를 다 적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자꾸 근데 자기인식, 타인인식
타인을 자꾸 봐. 네가 그래서 안 되고 네가 타인 인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성향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바뀌려고 리더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자. 또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촉진해주고도 괜찮아. 이 사람이 안 되면 아까처럼 피드백을 했으라도 부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부장님이 느끼셔야 돼요. 라는 말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똑똑한 팔로우는 리더를 리딩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런 팔로우를 데리고 있는 게 나에게 복인 거죠. 저 자식 뭐야 건방지게.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팔로워가 건방진 게 아니라 나의 상사 리더를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쓴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금 이런 말을 해도 돼? 라는 것을 할 줄 아는 팔로워가 있다라는 것은 나 정말 괜찮은 리더였던 거죠. 나도 괜찮은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팔로워 리더는 다른 게 아니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리더가 되면 훌륭한 리더가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도 리더이시지만 위로 보면 또 팔로우이시거든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아주 훌륭한 팔로워서 역할은 어떻게 된다? 그냥 네네네네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분이 이제 위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본부장님 어느 분이 되셨는데 그분을 좀 가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있지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강점. 그래서 자기인식 중에 이제 우리는 뭐다? 오늘 강점을 인식을 해서 어떻게 내 생활에, 내 업무에 잘 적용할 거냐?